자, 우리 이번에는 다계상미분 방정식에서의 모델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말은 다계상미분 방정식에서의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모델링은요, 이계상미분 방정식에서의 모델링, 특히 그 중에서도 재차 방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계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제목이 있죠. 자유진동 시스템과 강제진동 시스템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다계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계상미분 방정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진동 시스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진동 시스템 중에서 자유진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차 방정식, 강제진동 같은 경우에는 비재차 방정식일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재차 방정식이고요. 정확히는 2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재차 방정식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유진동 시스템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진동 시스템 같은 게 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거를 모델링을 해보면 이계상미분 방정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 내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외력이라는 거, 그 상수항 텀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외력에 해당하는 녀석이라, 어, 뒤쪽에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자유진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차 상미분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질량 용수철 시스템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유진동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기 좀 편하게 하려고 오른쪽으로 밀어 놓은 건데요. 여기 중심점을 갖다가 y 콜 0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가 아래쪽입니다.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쭉 늘려요. 이렇게 델타 y만큼, 뭐 용수철이 매달렸으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셔도, 용수철에 쇠구슬이 매달렸으니까 늘어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후크의 법칙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 있죠. 이만큼요. 이만큼이 늘어난 걸로 인해서 용수철이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기는 힘은 당연히 늘어난 길이에 비례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감쇄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쇄력은 뭐냐면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운동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이 늘어나죠.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속도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댐핑 텀,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 뉴턴 제2법칙이죠. 너무 자주 나오는데 역학에서 보면은 자주 나와서 잘 알 것 같은데도 쓸 때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F는 ma라는 게 그냥 존재하죠. 즉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것만큼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얘랑 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얘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 물체가 운동하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딱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 뉴턴 제2법칙으로 만들어지는 운동 방향으로의 힘과 후크 법칙과 감쇄력으로 만들어지는 방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my2' 플러스 cy' 플러스 ky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0이 되는 겁니다.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된 요 녀석이 자유진동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질량 용수철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M은 질량, 질량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C가 감쇄 상수고요. K가 뭐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우리가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조금 전에 있었던 식이요. 조금 전에 주어져 있는 식이 my2' 플러스 cy' 플러스 ky 이퀄 0 요런 식이었었죠. 여기에서 감쇄력이 없는 시스템을 갖다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유는 이 감쇄력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동을 멈추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쇄력이 있으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이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우리 요 시스템 상에서만 보면은 실제로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분석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감쇄 시스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C가 0이면은 당연히 얘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보면요. 주어진 게 M이랑 K가 상수일 테니까요. 자, 얘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익스펜서 람다 t를 빼고서 생각을 하면은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루트 m분의 k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y 이퀄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오메가 t는 얘가 되겠죠. 제가 바로 전줄에서 람다에서부터 이게 yt 어쩌고저쩌고까지 그냥 휘리릭 넘어갔는데요. 과정이 조금 있죠. 쟤를 익스포넨셜로 바꾸고 그거를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 사인과 코사인 형태로 바꾸고요. 그렇게 해놓은 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게 비감쇄 시스템일 때의 해 모양이 돼요. M과 K가 결정이 되면 A, B가 붙어 있는 상태 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을 하면은 얘를 끄집어낼 수 있죠. 이랬을 때 요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탄젠트 델타가 a분의 b인 이런 식까지 끌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는 비감세 시스템일 경우에 이런 식의 활동을 보일 겁니다. 진동하는 폭은 EC가 되겠죠. 제일 클 때 C고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C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기나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고유 주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분의 파이분의 오메가 제로입니다. 간혹 주파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공식처럼 외우시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주파수라는 게 뭔지를 갖다 생각을 하면은 예상외로 계산이 금방 됩니다. 이거랑 결부해가지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지 될 거예요. 주파수만 보지 말고 얘랑 이어서 자, 주기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자, 주기. 먼저 주기부터 한번 볼까요? 주기라는 게 뜻이 뭐예요, 주기? 예, 이 주기의 뜻이 뭐냐면은 한 바퀴 돌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번 왔다 처음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만만하게 우리 사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 주기는 우리 잘 알죠? 2파입니다. 즉, 이 안에 있는 이 x값이 0부터 시작을 해서 2파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사인이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2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2가 있으면은 요 2x가 0부터 2파이까지 다 돌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x는 0부터 파이까지겠죠. 좀 더 확장하면은 sin kt면요. kx면 얘는 0부터 k분의 2파이만큼만 x가 움직이면은 한 바퀴를 돌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함수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오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예. 즉 주기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숫자를 갖고 생각해 봅시다. 한 바퀴 도는데 60초가 걸렸어요. 60초라고 그러면은 생각하기 조금 아마 힘들 것 같네요. 자, 한 바퀴 도는데 0.1초가 걸렸습니다. 1초에 몇 바퀴를 돌죠? 네, 10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요? 1을 0.1로 나눠주면 되죠. 만약에 한 바퀴 도는데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60초라면 1초에 몇 바퀴? 60분의 한 바퀴가 되는 거죠. 자, 0.1초에 한 바퀴, 60초에 한 바퀴라는 게 주기가 0.1, 주기가 6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거는 주기분의 1이 됩니다. 1초 동안에 회전하는 개수니까요. 회전수니까요. 그래서 주기분의 1.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죠? 여기서 주어져 있는 m이랑 k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요, m 같은 경우랑 k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의 무게고 이 녀석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수철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주파수라고 해서 고유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수철을 갖다 우리가 그냥 매달아 놓으면 얘가 움직일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세게 밑으로 던지거나 뭐 위로 올리거나 뭐 어떤 식으로 하던지 간에 주어져 있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커트해가지고 손으로 쳐가지고 바꿔내지 않는 이상은 이 주파수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까지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게 모델링 자체를 뜻하진 않죠. 자, 어떤 용수철 시스템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매달았어요. 쇠공을 딱 매달았더니 원래 쇠공이 없을 때의 용수철에서 쇠공을 딱 매달았었더니 2.45m가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쇠공 때문에 용수철이 증가를 한 거죠. 2.45m 내려가고 멈춘 거예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멈춘 게 여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력과 속도를 9.8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용수철 시스템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쇠공의 주기랑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후크의 법칙을 끌고 올 건데요. 이 용수철이 쭉 해서 여기까지 딱 움직이고 멈췄다라는 게 뭘 뜻하겠어요? 그렇죠. 탄성력에 의해서, 복원력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용수철의 무게가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45 곱하기 K가 복원력입니다. K는 상수예요. 탄성계수 2.45 곱하기 K. 그리고 여기까지 얘가 내려갈 수 있었던 건 중력 때문이죠. 그거를 W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W가 바로 우리가 무게죠. 그러니까 무게랑 2.45 곱하기 K가 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K는 계산해 보면은 2가 나오겠네요. K 값은 2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비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미분 방정식 자체가 비감세니까 얘잖아요. 저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값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데 식이 저건데 우리가 지금 K는 하나 찾았습니다. M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게죠. 이 무게가 mg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0.5라는 걸 알죠. 따라서 m은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0.5 y2' 플러스 2y 이퀄 0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m은 질량입니다. 제가 문제 같은 평가 문제 낼 때 뭐 함정을 파는 건 아닌데요. 무게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질량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했었던 계산처럼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코사인 ET, 사인 ET가 있는 걸로 봐서 주기도 결정할 수 있고요. 주파수도 알 수 있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시스템에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진전이 돼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얘를 이제 밑으로 잡아 당겼어요. 조금 더 잡아 당긴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얘기입니다. 2.45m를 잡아당겼거든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손을 딱 놓은 거예요.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고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얘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냥 쇠공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 요 위치를 0이라고 한다면요. 초기 조건은 뭐 이거 지금 얘를 0으로 해서 밑에 쪽을 플러스로 할지 위에 쪽을 플러스로 할지는 그때그때 정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하기 쉽게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초기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는다고 그랬으니까 놓는 그 시점에서는 속도가 0이죠. 따라서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용수열 시스템의 현재 모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요렇게 모델이 되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요. 자, 아까 봤었던 요 경우요. 요 경우에 요 상태에서는 뭐 초기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 쇠공을 딱 매단 다음에 딱 매달아요. 매단 다음에 손을 놓을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손을 딱 놔버리면. 그렇죠. 손을 딱 놨는데 여기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처음에 여기서 공을 매달아 가지고 천천히 내려서 멈추는 데까지가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속도가 최대점이 되는 데가 여기일 거고요. 아마 그 녀석이 점점 줄어들어서 2.45m만큼 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몇몇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후크 법칙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식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 식이요. 자, 실제로 얘를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0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기를 0으로 잡으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초기값일 때. 여기서부터 그냥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y0가 이번에는 그냥 2.45.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0이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 밑에서 잡고 있다 이렇게 한 경우고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매달았다라고 보지 말고요. 더 위에서 매달아 봅시다. 이걸 위로 쭉 올려가지고 여기서 매달아가지고 탁 놔요. 그럼 더 많이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내려오고 요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럼 요게 바뀌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생각을 좀 넓혀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요. 얌전히 공을 여기서 공을 갖다가 놓는 게 아니고 던집시다. 던질 때 속도를 얼마로 해볼까요? 자, 던질 때 속도를 갖다가 뭐 5m/s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이거는 시작 지점이 여기였으니까 똑같은 거고요. 요게 바뀌는 겁니다. 요게 5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던질 때 속도를 알면 편한데요. 10N의 힘으로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델링이. 여기서 10N의 힘으로 던졌다라는 걸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10N의 힘으로 던졌으면요. 여기서 힘을 10N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작할 때 V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V가. 그러니까 이 Y 프라임이. 그런 걸 다 떠나 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밑으로 얼만큼 더 내려갈까요? 원래 여기 시작을 할 때는 원래는 어떤 힘으로 던진 게 아니니까 0N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로지 W로 인해서 얘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게 2.45m인데 10N이라는 힘이 생기면은 얼만큼을 더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건 용수철 상수에 따라 다르겠죠. W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게 2.45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수철 상수가 2였어요. 10N으로 더 내려가려면은 용수철 상수가 2니까 결국은 2에다가 내려가는 거리를 곱해 준 게 1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10N 힘으로 던지면요. 여기서 5m를 더 내려가요, 얘가. 자,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원래는 여기에서 정지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깔짝깔짝 움직이던 녀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세게 던진 거예요, 결국은 10N 힘으로.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지금 쭉 하고 치고 내려가게 되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그냥 놔두면은 여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되는데 얘가 10N의 힘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여기서부터 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쵸? 이 거리가 5m가 더 늘어나네요. 중심이 5m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까지 오는데 거리가 원래는 2.45였다가 5m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은 진폭이 얼마예요? 요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4.9겠네요. 진폭이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높은 데까지. 그런데 10N의 힘으로 던지면은 더하기 10이 되죠. 왜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가운데래야 되거든요. 여기가 속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요 위치가 5m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m, 5m 두 번 해가지고 10m가 늘어나겠네요. 어떻게 힘이 들어가서 힘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이 되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10N만큼의 힘이 있으려면은요. 이것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N에서 얘가 내려오면서 이제 힘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로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조금 더 단순해질 겁니다. 뭐 그런 측면만 빼면은 나머지는 아까 했었던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용수철 미분방정식 모델을 결정하는 요 부분이요. 나중에 미분방정식의 그 미분 모델 쓰라고 하면은 지금 박스 친 것처럼 쓰셔야지 되고요. 요거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진 거 얘네들 계산을 하는 거는 단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감세 시스템에서 질량 용수철 문제를 갖다가 한번 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걸 한번 보죠.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성당에서 미사를 보면서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길이가 L이고요. 쇠구슬은 M입니다. 그 녀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에 대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가 갖고 있는 뭐 질량 길이는 알고 있고 중력과 속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력은 수직으로 받죠. mg로 받을 거고요. 얘네들의 복원력은 수직항력과 비슷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운동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mg 사인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mg 세타로 바꿔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흔히 세타 값이 작을 때 사인 세타와 세타의 값이 비슷해서 이렇게 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보통 이게 아마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는 고등학교 때 정도의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놓지 않습니다. 이거 사인 세타를 세타로 놓기도 하고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놓기도 하죠. 아니 사인 세타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도 세타로 놓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선형화 작업을 시킨 거예요. 즉 사인 세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1차까지만 딱 써보면은 세타가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선형화라고 하는데, 그 선형화 작업을 했었을 때, 즉 사인 세타를 선형화 시킨 거에 대한 결과가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화가 유효한 구간 내에서는 세타를 사인 세타를 세타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지, 서로 값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쓴다 아닙니다. 보통 그냥 설명을 할 때는 뭐 이걸 갖다 선형화 시킨 거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비슷하니까 바꿨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mg 사인 세타를요 mg 세타로 바꿔서 쓸 거예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로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복원력은 각가속력이랑 평행하다라는 걸, 평형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식을 m, l,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mg 사인 세타 이퀄 0이라는 거를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왜 나오는지 알죠? 자, 이 각가속력, 이게 각가속력입니다. 이거랑 복원력이요. 이 복원력이 서로 같아야지 이 물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딱 요 시점에선 같아야 될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서로 방향은 반대지만 힘이 같으니까 서로 더해주면은 0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때문에 정리가 되죠. mg 사인 세타를 mg 세타로 바꿔서,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비선형이고 비선형을 풀기가 힘드니까 선형으로 바꿔준 겁니다. m이 공통이니까 m도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L분의 G 세타 이퀄 0 이렇게 나오고요. 계산을 하면은 세타는 A 코센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이때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오메가가 주기나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였었는데, 주기나 주파수 결정에 L과 G만 쓰이네요. M이 안 쓰이죠. 여기 식 어디를 봐도 M은 안 쓰입니다. 즉 질량은 안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게를 매다는지랑 상관없이 얘네들이 작동을 한다, 이 얘기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들고 가던 가벼운 걸 들고 가던 저울이나 뭐 요 추를 이용한 시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후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진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자, 지금 현재 초기 조건 이야기는 제가 안 했으니까 없을 거고요. 요런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자, 요거요. 요 부분이 모델이죠. 초기 조건이 빠져 있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초기 조건까지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내에서 물의 진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연습 문제 2.4.9에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여기를 뚝 잘라 가지고 여기까지만 물이 딱 차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막고 있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담은 거죠.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더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움직일 겁니다.
얘는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얘는 위로 올라갈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은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움직임의 중심인 여기를 제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y라고 볼 거예요. 요걸 갖고 모델링을 좀 해보면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진동하는 이유가 어차피 중력에 의해서 진동을 할 거고, 우리가 마찰력을 무시하면서 댐핑 텀은 그냥 0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언댐핑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중력으로 인한 진동이니까 물 무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의 무게가 비중량이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부력이 이제 실제로는 중력이랑 맞닿는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력은 부피 곱하기 비중량입니다. 자, my2 프라임이 F는 ma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에요. 힘이 뭐랑 같아야지 되냐면은 부피 곱하기 비중량, 즉 부력이랑 같아야지 됩니다. 따라서 부력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식이 이게 나오네요. 이게 모델입니다. 여기 위치를 0인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y0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초기값을 뭘로 하자라고 얘기를 안 해서 안 쓴 거고요. 초기값 조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까지 쓴 게 바로 모델링이 되겠죠. 초기값 조건을 가진.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자유진동 시스템 내에서 비감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비감쇄가 아니라 원래 감쇄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감쇄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요거랑 관련되는 모델링이랑.